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문재인 문다의 전주지검의 수사 상황인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. 하나는 문다이가 환치기는 엄청난 불법입니다. 환치기를 통해서 태국에서 돈을 불법으로 국내에 가져와서 이걸로 양평동 집을 살 때 보탠 거 아니냐, 이런데 환치기 범죄 의혹까지 보도가 됐습니다. 이거는 엄청난 범죄죠. 이 문제하고요. 그 다음에 전주지검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. 이 말은 피의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.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문다의 환치기. 이 환치기란 게 뭐냐면 이재명을 생각하면 돼요. 북한에 800만 불 줄 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환치기를 많이 이용한 거죠. 환치기라는 게 중국으로 돈을 가져갈 때, 예를 들어 문다이 같은 태국에서 돈을 가져올 때 태국 돈으로 태국에서 태국 돈을 주고 환치기 하는 게 범죄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태국 돈을 주고, 예를 들어 태국 돈 1억 가까이 줬다.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상당액을, 물론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겠죠. 상당액을 현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거죠. 이게 환치기입니다. 원래는 정당하게 외국환 거래할 수 있는데 왜 환치기를 할까? 이거야말로 자금 세탁이나 불법 목적으로 환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걸로 이화영이가 이걸로 외국환 관리법 1년 6월을 받았죠. 뇌물은 별도지만 김성태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재명이는 환치기해서 북한에 돈을 주고, 그 다음에 문다이는 태국에서 환치기 해가지고 국내에 집을 사고, 참 이게 이재명이나 문다이는 결국 문재인하고 똑같잖아요. 문재인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게 문다이다,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. 참 이게 야당의 지도자 두 명이 잘합니다. 둘 다 환치기 엄청나게 불법입니다. 1년 6개월 놓은 거 봤잖아요, 이화영이. 그러면 문다이가 왜 환치기를 했을까? 환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. 문다이가 다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태국으로 가기 전에요. 태국으로 급하게 가기 전에 서창호가 자기 명의로 집이 있었거든요. 구기동에. 이걸 서창호가 문다이 앞으로 급하게 정리를 해주잖아요. 그것도 이상하죠. 바로 팔면 될 텐데 아마 그때도 이혼 이야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미리 재산 분할로 미리 준 거 아닌가? 아니면 서창호가 사고를 많이 치니까 압류당할까 싶어서 이게 옮겨난 게 아닌가? 강제집행 멘탈, 이런 데 의혹이 있잖아요.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서창호가 구기동의 빌라를 문다이 앞으로 정여하는 게 2018년 한 4월쯤 될 겁니다. 떠나기 전에 2018년 4월쯤에 정여를 해요. 그리고 몇 달 뒤에 7월 달에 2018년 7월 달에 문다이가 그 집을 팝니다. 그게 5억 1천만 원에 팔아요. 5억 천에 문다이가 구기동 집을 팔아요. 그리고 태국 갔죠. 근데 팔고 났어요. 팔고 났었는데 갑자기 돈을 2억 5천을 더 보태요. 그러면 7억 6천만 원이 되잖아요. 2억 5천. 7억 6천만 원에 양평동에 집을 삽니다. 그게 2019년 5월이니까.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7월 달에 집을 팔았으니까 2018년 7월에 한 10개월 지나서 2019년 5월 달이죠. 그러니까 1년도 되기 전에 한 10개월 만에, 팔고 나서 10개월 만에 태국에 살고 있으면서 갑자기 양평동에 집을 7억 6천만 원에 2억 5천을 더 보태가 대출 없이 사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. 5억 천에 팔고 갑자기 2억 5천을 더 보태서 대출도 없이
양평동에 7억 6천에 집을 산다. 2억 5천. 근데 그게 2억 5천만 들까요? 집값이 2억 5천이면 부대 비용도 들고요. 그 다음에 앞에 5억 천에 팔았으면 또 이제 그것도 부대 비용이나 또 세금도 넣을 수 있고요. 하여튼 중요한 거는 최하 2억 5천을 더 보태서 부대 비용까지 하면 이게 세금이나 훨씬 더 들겠죠. 이거는 이제 그 집을 사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는 것도 이게 그 박원순이가 도시개발 호재가 있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그 도시개발 정보가 미리 누설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걸 삽니다. 사고 나서 이제 그거는 다시 임대를 주요. 자기가 그거 안 살아요. 자기는 이제 그 알다시피 청와대 들어가가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들어가 살고 그 집은 이제 그 따로 또 세를 주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나중에 또 팔아요. 그는 나중에 그 뭐 돈을 또 한 1억 6천 남겨가지고 9억에 팔죠. 그럼 이게 또 1억 4천 버는 거잖아요. 하여튼 특이한 게 태국에 갔다가 청와대에 사는 게 다예요. 근데 그 와중에 집을 사고 팔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그 영등포에 오피스텔도 하나 사가지고 또 이제 그 공유 숙박을 했다. 제가 어제 그 방송해드렸죠. 영등포에 오피스텔까지 사고요. 그 다음에 제주도 별장도 3억 8천 샀잖아요. 영등포 오피스텔은 이제 그 6억 얼마에 샀죠. 하여튼 이 집이 도대체 몇 채입니까? 지금 이제 문다혜가 지금 보면 이게 그 영등포 오피스텔, 제주도 별장, 그 다음에 또 양평도 팔고 나서 이제 종로구에 살고 있으니까 종로구 집. 현재까지 이제 그 최하 집이 세 채다. 근데 환칙을 한 건 언제다? 그 양평동에 그 7억 6천에 집을 살 때, 그때 2억 5천 보태가 집을 살 때, 그때 그 태국에서 환치기도 하고요. 두 개를 해, 불법을. 하나는 이제 그 환치기 하고요. 그거는 이게 몇 천만 원 정도 된다. 금액은 안 놉니다. 몇 천만 원 환치기 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몇 천만 원을 경호원한테 경호원의 계좌를 빌립니다. 이것도 금융실명법 차명계좌죠. 경호원 계좌에 돈을 넣어가지고 경호원이 국내 와서 찾아가 문다혜한테 주는 요거는 이제 금융실명법 차명계좌 이용이죠. 그러니까 환치기가 있고 몇 천, 또 이제 그 경호원 계좌를 이용한 이런 이제 두 가지 불법으로 태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양평동 집을 7억 6천에 원래 5억 천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이걸 이제 그 검찰이 추적 중에 있다.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그 환치기는 명백하게 그 이화이가 1년 6개월 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불법입니다. 참 이게 그 대통령 직계 가족이 이 뭡니까? 이거 음주운전은 떠나서 환치기, 그 다음에 그 차명계좌 이용,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별장도 명의신탁 하는 거, 그 다음에 그 영등포 오피스텔도 공유 숙박이 불법이랬죠. 오피스텔은 이제 그 숙박업소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. 오피스텔은 안 돼요. 이것만 해도 이게 불법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? 야, 문다혜가 지은 죄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? 참 이게 그 심각합니다. 이걸 검찰이 환치기까지 수사하고 있다.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. 그 다음에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이제 그 압수수색한 거 이것도 의미가 크죠. 백원우가 이제 그 상당히 국회의원 재선까지 했기 때문에 온갖 그 비리에 연루된 그때부터 백원우 말이 많았죠. 그 송철호 울산시장 조작 공작이 있잖아요. 그것도 이제 그 황운하고 그다음에 송철호가 징역 3년이 실형이죠. 백원우도 이제 그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상태예요. 백원우가 이제 실형 살 겁니다. 송철호 건으로. 근데 이번에 문다혜 태국 이주덕의 그 실무는 백원우가 많이 했다 봐야죠. 현재까지 그 밑에 이제 그 행정관 신우석 씨라고 있잖아요. 친인척을 담당하는 그 당시에 그 6급 팀장 행정관 신우석. 이자는 이제 그 조국당의 지금 사무부총장이죠. 조국당의 사무부총장 신우석. 이도 이제 그 피해자로 바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백원우죠. 백원우도 이제 그 피해자가 될 거. 압수수색했으니까 피해자죠.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조국입니다. 조국이 전에 이야기했잖아요. 신우석 행정관 위에 백원우고 백원우 비서관 위에 조국 민정수석이다.
뭐 조국인에게 뭐 문다혜가 태국 간 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죠. 딸이 뭐 10명, 100명 다 있고 딸 하나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결국 이제 이 수사는 이제 조국하고 임종석까지 가야 돼요. 현재는 4명이죠, 피해자가. 현재는 이제 이거 문재인, 그 다음에 이거 이상직. 그리고 이제 이거 조현옥 인사수석, 조현옥이가 이제 이거 손혜원이하고 숙명여고 동문이거든요. 조현옥 인사수석. 그 다음에 이거 태국 타이스타제 박석호 사장. 현재는 4명이 피해자인데 지금은 이제 이거 신우석 씨하고 백은우는 이제 이거 피해자로 이미 전환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거 또 타이 이스타 항공 이게 특혜를 또 준 게 있죠. 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집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죠. 앞으로 이게 그 피해자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엄청난 이게 그 조직적인 비리 사건입니다. 비리 사건이.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요. 정말 이상적이한데 온갖 특혜를 줬잖아요. 중진공 이사장도 크죠. 그 다음에 이거 이스타 북한 갈 때 전용기, 그거는 제가 나훈아가 아니고 조용필입니다. 제가 나훈아라고 착각했는데 조용필이가 간 겁니다. 그러게 이거 북한이 그 우리 평양 공연할 때 그것도 그 이스타 항공 저가 보험도 안 되는 이거는 이제 타고 갔잖아요. 특혜 준 거죠. 그게 조명균. 그 외에도 이제 공천에도 특혜를 준 거고 노선이나 M&A 온갖에 이상적이한데 불법적인 특혜를 주면서 자기 딸하고 사이는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이거 밝혀진 것만 월급하고 이제 이거 주거비 하면 한 달에 한 800불에 350, 한 달에 한 1200만 원. 근데 그 밝혀진 것만 2억 얼마. 근데 그 외에도 뭐 비행기 무료 이용이나 여러 혜택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모르는 또 여러 이제 그 혜택이 같다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70몇 억을 빼돌려 가지고 태국 설립했는데 그 돈이 없어졌어요. 행방불명. 저는 상당 그 돈이 대부분 또 문재인의 다른 데 로비로 갔을지 모르잖아요. 이 사건은요. 지금 포렌식 때문에 약간 문다에 소환은 늦어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조명균 압수수색이나 또는 이제 그 백운 압수수색 수사는 이제 그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마 이제 그 문다의 소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. 이번에 그 확실하게 최악의 그 매관매직 사건은 뿌리 뽑아야 된다. 발본 세곤에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거는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그 문재인이가 토리 게임즈부터 알뜰하게 그 사이를 챙겼잖아요. 토리 게임즈부터 챙긴 거예요. 타이 이스타 제까지. 저는 검찰이 지금도 이제 그 수사를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. 모든 검사 3부에 9명 다 투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마 이제 그 문다혜, 그 다음에 김정숙, 문재인까지 소환이 되지 않을까. 이렇게 보고 앞으로 또 수사상 오늘은 이제 그 환치기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백운우 민정비서관 압수수색 이걸 전해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또 추가로 소식이 있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